토트넘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루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실은 축구 전문가나 팬들 사이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의 이적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분명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토트넘이 그동안 겪었던 변화들과 팀 내 분위기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니저 교체와 주요 선수들의 떠남, 팀의 장기적인 비전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이적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구체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슨과 손흥민의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한 후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공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의 비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선수들이며 오히려 팀 내에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이 메디슨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르디올라의 발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르디올라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을 비교하거나 메디슨이 영국 언론이 만든 거짓된 월드 클래스 라고 주장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는 허위 정보로 보입니다. 과르디올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존경받는 감독으로서 이런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변신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던 득점기계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축구적 가치와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렌트퍼드전에서 보여준 7개의 키패스와 2개의 도움은 그가 단순한 스트라이커에서 벗어나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축구 지능, 시야, 패스 능력까지 모두 갖춘 선수로서의 완성형 플레이어로 성장했음을 뜻합니다. 손흥민의 진화, 특급 플레이메이커.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입니다. 케빈 더브라위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틴 웨데고르와 같은 대표적인 플레이메이커들과 비교해도 손흥민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기존의 포지션과 역할에서 벗어나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플레이메이커보다도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을 돕는 특급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전문가들의 엇갈린 반응, 희생인가, 전략적 변화인가?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본래 가진 결정력, 즉 득점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희생적인 플레이가 팀의 요구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 이를 포기하고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팀 내에서의 강요된 변화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견해는 손흥민의 변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단 내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토트넘 내부의 잉글랜드 선수 파벌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들이 주로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공백을 채우고 잉글랜드 출신의 차세대 스타를 육성하기 위해 손흥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장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이 새롭게 구축하려는 팀의 방향성이 손흥민의 개인 성향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메디슨의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가 함께 뛴 최고의 선수로 해리 케인을 주저없이 선택한 것이 일부 팬들에겐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현재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재편된 상황에서 메디슨이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불만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디슨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의 전술적 역할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케인이 마지막 시즌을 보낸 당시 토트넘은 케인에게 모든 기회를 몰아주는 무지성 크로스 전술로 불렸던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케인은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팀은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점은 바로 직전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토트넘이 보다 유기적인 전술을 구사했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케인의 이적 이후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고 원톱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은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일선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플레이메이킹까지 전담하면서 리그 순위도 함께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리더십과 멀티플레이 능력은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부여하며 공격적인 면에서 더욱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매디슨 역시 이 시점에서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부주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마크를 받으며 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견디는 동안 매디슨은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시즌 초반부터 최고의 영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희생적인 역할 덕분에 매디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을 언급한 것은 그가 여전히 케인의 영향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케인은 단순히 토트넘을 대표하는 스타였을 뿐 아니라 매디슨과 스타일적으로도 궁합이 맞았던 선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손흥민과 현재 토트넘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의미한다고 보기엔 과도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과 매디슨 혹은 메리슨으로 언급된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조합은 팀 내에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의 활약이 손흥민을 그저 도우미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나 차기 주장감이라는 현지 팬들의 과장된 반응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후반기 부상 이후 그가 일정한 침체를 겪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침체가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 내 핵심 선수로 남아있고 부상 복귀 후에도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고 매디슨과의 호흡을 맞춰나가며 팀을 리드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여전히 토트넘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디슨의 득점력과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역할이 부각되면서 두 선수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브렌트퍼드전에서 보여준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매디슨이 득점을 기록한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기회를 창출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도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축구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여전히 기회 창출 면에서 리그 최고 수준에 속하며 그가 단순히 매디슨의 도우미 역할로만 제한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매디슨의 마무리 능력을 칭찬하고 그를 차기 주장감으로 언급하는 일부 팬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매디슨의 빠른 적응력과 공격적인 성과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이 손흥민의 리더십과 기여도를 무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새로운 전술하에 팀 내에서 다재다능한 역할을 소화하며 여전히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 로이 킨 또한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매디슨의 단 한 번의 득점만으로 그를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킨은 손흥민이 뛰는 위치, 슈팅 횟수, 기회 창출 기록 등 여러 지표에서 손흥민이 여전히 팀의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며 토트넘의 전술 변화가 핵심이지 선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과 토트넘 내 변화에 대한 소식은 최근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들과 연결된 상황에서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손흥민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과 우승 트로피의 갈망.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계약 문제를 넘어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오랜 시간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 가지 결여된 부분은 바로 우승 트로피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는 여전히 우승을 노리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손흥민이 재계약을 맺는다면 우승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승을 갈망하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적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디슨과 손흥민의 역할 변화. 매디슨 메리스로 언급됨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변화된 역할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선수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이동하면서 매디슨은 공격에서 더욱 자유로워졌고 그 덕분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이적을 대비한 전술적 변화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할 경우 팀의 전술적 중심이 매디슨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주장직 변화 가능성. 비카리오의 부상.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팀 내 리더십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카리오는 올 시즌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팀 내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그가 차기 주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에서는 손흥민이 만약 팀을 떠나게 될 경우 비카리오가 주장직을 맡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토트넘의 이전 주장이었던 위고 요리스도 골키퍼였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는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어 팀 리더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비카리오가 토트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가 팀의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미래, 이적 혹은 잔류? 손흥민의 재계약 거절과 관련된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의 이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은 팀의 중요한 일원이었지만 커리어의 말미에 다다르면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을 결심한다면 이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며 토트넘은 또 한 번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손흥민이 앞으로도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팀에 머물며 계속해서 팬들과 구단에 기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선수입니다. 그의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의 커리어는 이미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그는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